자, 좋은 아침입니다. 4월 25일 월요일 최슬리 모닝 브리프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시장 분석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다우는 1,0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하면서 한 33,80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그 뒤에 이어서 75bp 인상 가능성,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이슈, 중국 봉쇄,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등의 매크로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래에 같이 표 보시면 되는데 다우는 2.82%, S&P 500은 2.77%, 나스닥은 2.55%, 그리고 러셀 2000도 2.5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전 업종이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헬스케어, 금융, 커뮤니케이션, 소재 3% 넘게 하락을 했고요. IT, 자유소비재, 산업재, 에너지 2% 넘게 하락을 했고, 필수소비재, 부동산, 유틸리티 또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전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4월 S&P 글로벌 PMI 예비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59.7로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 이 서비스 PMI 예비치는 54.7로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커 휴즈의 토탈 리그 카운트는 695기를 기록을 하면서 2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기준 S&P 500 기업 중 99개 기업이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78%의 기업들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또 이번 주에 있을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의 수석 전략가는 S&P 500 EPS 전망치를 235에서 230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로레타 메스터 연은 총재가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였는데 75bp 금리 인상은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노무라 증권 쪽에선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고 6월과 7월 달에 75bp씩 금리 인상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CME 패드워치에서는 6월달 FOMC 회의 이후에 기준금리가 1.5%에서 1.75%까지 오를 확률을 85%로 예상을 했고, 5월달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 확률을 100%로 보고 6월달에는 75bp 금리 인상 확률을 83%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뱅크의 이 데이비드는 페드의 긴축이 마무리될 때쯤 기준금리 5%까지 인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이는 지난 20년간 가장 높았던 2006년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75bp 인상을 배제할 수 없고 현준의 가이던스가 더욱 매파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9%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이 경제학팀은 향후 2년 동안 35%의 확률로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아래 빅테크 쪽 보시면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이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구글은 4%, 아마존은 2% 넘게 하락을 했고, 메타, 엔비디아 모두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원자재 쪽도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표 참고하시면 되고,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으로는 2개의 종목만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73개가 있었었는데 대비해서 71개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특징 종목으로 먼저 디즈니입니다.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고 2.8% 하락을 했습니다. 디즈니 올란도 플로리다 지역에서 세제 혜택 박탈 소식에 하락을 했는데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디즈니는 이 해당 지역에서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특별구로 지정을 받았었는데 그러면서 세제 혜택도 받았습니다. 현재 이 플로리다주는 공화당이 장악을 했고 주의회가 공립학교에서 동성애 등 성적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한 데 있어서 디즈니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생겼고 결국 디즈니에 대한 세제 혜택 박탈로 이어지면서 지난 금요일날 주가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디즈니는 해당 지역에 한 6만 6천 명의 직원이 있고요. 작년에 780밀리언 규모의 세금을 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갭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18% 하락을 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올드 네이비 사업부의 낸시 그린이라는 CEO가 사임을 했고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미국 그 갭
매출 예상치를 하향 조정을 하면서 목표 주가도 일제히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갭 매출이 YY로 7%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14달러에서 13달러로, JP 모건은 20불에서 14달러로 목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2달러, 도이치는 17달러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렉트로닉 아츠, 이 게임주가 지난 금요일에 좀 강세를 보였는데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이 회사의 주가도 한 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번스타인의 매티라는 이 애널리스트가 커버리지를 시작을 했고요. 투자 의견으로는 157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이 회사들의, 이 게임 회사들의 시장 규모를 한 180빌리언 정도로 평가를 했는데 별다른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이제 게임 쪽은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를 했었던 기업들이 있는데 킴벌리 클라크라는 회사입니다. 8% 상승했고 저희가 잘 아는 이런 유황 킴벌리 그 회사입니다. 일단 실적 발표 내용 보시면 매출은 5.1빌리언으로 YY로 7% 증가했고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가닉 세일즈, 그래서 이 회사 자체가 10%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고요. 이번 분기에는 전 사업부 매출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는데 매출이 기존의 1%에서 2%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 이것을 3%에서 4%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EPS도 좀 상향 조정을 하면서 지난 금요일날 주가 크게 상승했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비용도 좀 증가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라이즌은 5.6% 하락을 했습니다. 매출 내용 보시면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그런데 이 후불 전화 가입자 수가 36,000명 감소를 하면서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무선 서비스 매출은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고 22년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 기존의 EPS를 최대 5.5불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선 서비스 매출은 9%에서 10%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회사에서는 이 기존에 줬었던 가이던스보다 이후에 매출이 조금 더 낮게 나올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가입자 수 둔화와 이 5G 무선 서비스 및 장비 투자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위에 가이던스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는 2.8% 하락을 했는데 일단 매출 내용에서는 매출액이나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을 했고요. 22년도 가이던스에서 매출은 한 20%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이 회사에서 제시한 EPS 가이던스가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를 하면서 주가도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코멘트로는 이번 3월달 매출은 사상 최대인데 특히 여행 쪽과 엔터테인먼트 관련 매출이 YY로 121% 증가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행 쪽 매출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카드 회원들의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영업 비용도 9.1빌리언으로 나오면서 사상 최대로 증가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항공 쪽이 다 강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유나이티드 항공은 1.2% 상승을 했는데 세계 여행 관광업 협회에서 22년에 19년도 대비해서 현재 한 93% 정도 회복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의 이 제이미 베이커 애널리스트는 유나이티드 에어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의 투자 의견을 언더웨이트에서 뉴트럴, 이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나이티드 에어의 목표가는 76달러로 50% 업사이드를 봤고요. 아메리칸 에어의 목표가는 26달러, 업사이드 29% 전망했습니다. 나온 코멘트로는 최근 항공사들의 주가가 크게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 2분기부터는 세전이익이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19년도 대비해서 94% 정도로 회복을 했고 높은 유가는 여전히 부담이지만 회복세가 가파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대선 결과가 나왔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연임 성공했고요. 그리고 유로존 4월 S&P 글로벌 PMI는 그 예비치는 55.3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서비스 PMI도 57.7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이번 주 주간 예정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좀 주목을 하면서 지수 반등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4월 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는데 컨센서스가 전월치보다 좀 상회할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내구재 주문이나 근원 내구재 주문 모두 전월보다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주택 관련 지수가 나와 있는데 신규 주택 판매 건수나 이 S&P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는 전월보다 조금 안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잠정주택 판매 지수, 그리고 주간 원유 재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GDP,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금요일에 이 PC 물가 지수가 발표 예정인데 이 PC 물가 지수 컨센서스는 그 investing.com에 아직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이제 근원 PC 물가 지수만 올라와 있는데 전월치보다 소폭 좀 0.1% 포인트 적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는 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중요한 기업들이 많아서 그냥 표로 가지고 왔습니다. 좌측에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리면 화요일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장 마감 후에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날은 장 마감 후에 메타 그리고 포드가 있고, 목요일날에는 장전에 트위터, 그래서 트위터 이사회에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이런 인수 문제 좀 코멘트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목요일날 장 마감 후에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반도체 쪽에 인텔,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표는 어디서 따왔어? 표 되게 좋네. 예, 어닝스 위스퍼라는 사이트에서 참고했습니다. 비포 오픈이니까 장 시작 전, 그리고 장 끝나고 장 중에는 얘네들은 발표 안 하나? 미국은? 장중에 발표하는 예는 거의 없더라고요. 장 전이나 어. 장 마감 후에 발표합니다. 우리는 삼성전자 실적 이런 거 장중에 해요. 그치 발표하는데 미국은 이 시장 전, 시장 후 해가지고 장중에는 발표를 거의 이게 무슨 룰이 있나 보다 그지?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치. 장중 변동성이 아무래도 영향을 안 주고 투자자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좀 주는 거잖아, 그지? 예, 그런 차원에서 재밌는 거는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주말에 발표합니다. 주말에. 예,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씁니다. 저기 남주임님 제가 설명 놓쳤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녹색 그 점은 무슨 뜻이에요? 저희가 좀 볼만한 회사들만 녹색 점을 쳐놨습니다. 이번 주에 워낙 실적 발표하는 회사들이 많아서 표를 만들까 하다가 그냥 사진으로 첨부했습니다. 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녹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되게 신경 많이 썼네. 그리고 여기 베이크 휴즈 토탈 리그 카운트 있잖아. 예. 그 최상무가 리그 카운트 늘 체크해 주는데 한 540개, 550개 수준이었었잖아. 근데 플러스 2기 증가인데 여기는 695로 나오거든. 이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토탈 리그 카운트가 있고요. 그리고 최상무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미국 북미 쪽 리그 카운트만 해줬던 것 같고. 그게 리그 카운트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스하고 원유 리그 카운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거는 그 토탈로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좀 숫자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한번 볼까? 제가 참고한 건 요 토탈 리그 카운트를 참고를 했습니다. 제가 한 거 원유만 한 거고요. 원유만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무가 한 게 원유만. 원유만 한 거고. 월 리그 카운트고. 맞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가 요 특징주에서 이제 52주 신저가 요 표시를 또 해줬네. 52 weeks low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표기를 해주니까 좋네. 지금 디즈니뿐만 아니라 그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그죠? 디즈니 똑같은 식으로 이제 그쪽 그 어떻게 보면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면서 그쪽 OTT 쪽 시장 자체가 약간 슬로우해질 거다라고 보고 경쟁 심화 그런 게 영향을 받아서 52주 신저가가 지금 나는 것 같고 최근 빠진 이유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이제 레드 오션화 되니까 거기다가 포스트 코로나에 가입자 수 시청률 하락 뭐 이런 게 아마 얘기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항공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거는 아멕스 카드네. 카드가 3월달 매출이 사상 최대로 나오네. 그러면서 특히 여행과 엔터테인먼트 관련 매출이 121% 작년 대비 증가했다니까. 이 카드사 매출에서 그죠? 어느 쪽이 많이 늘었는지를 이렇게 친절하게 표시를 해주니까 여행하고 엔터테인먼트. 실적 이 내용도 코멘트를 한 이유 중 하나도 그런 부분에서 있었습니다. 좀 최근 미국에서 모멘텀이 가장 강했던 것도 좀 여행 쪽인 것 같고 이제 결제를 하는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얼만큼 되는지를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좀 이렇게 코멘트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멕스 카드사가 어디가 이렇게 소비자들이 돈을 쓰는지를 또 친절하게 가르쳐 주니까 좋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이런 항공사들이 도대체 흑자 전환이 언제 되는가? 이 흑자 전환 될 때가 이제 보통 주가가 바닥 대비는 좀 많이 올라왔지만 본격적인 거죠. 랠리가 또 시작되는 시점이 보통 나오는데 2분기에 세전이익이 흑자 전환할 거다. 그럼 여기 2분기는 4, 5, 6월 달이 2분기겠지? 네, 맞습니다. 그러면 7월 달에서 7월 말쯤 2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흑자 전환으로 나오겠다, 그죠? 다음 분기 실적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으로 금리 올린다 하니까 주가도 빠지긴 하지만 지금 유가도 일주일 동안에 4%나 빠졌네요. 천연가스 10.5% 빠졌고 그죠. 예, 지금 주가 빠지는 거에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데 연준이 이렇게 매파적으로 하는 이유가 원자재 가격을 잡고 물가를 잡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높은 유가가 여전히 부담이지만 이라고 돼 있는데 유가가 빠져버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2분기에 기대한 수익성이 더 개선될 거니까. 다우가 어제 많이 빠져가지고 고점 대비 한 얼마 빠졌나 봤더니 고점 대비는 이제 한 8% 빠졌더라고. 금요일날 2.8%나 빠져가지고 되게 지금 막 야 이거 미국 시장 큰일 난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이제 성장주는 금리를 5월 FMC에서는 50bp인데 6월 달에 뭐 75bp로 83% 확률로 이렇게 한다니까 성장주 중에서는 우리가 저번에 성장주하고 금리하고 얘기했지만 대중들이 인지하는 게 성장주가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꾸 생각하니까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어제도 우리 여기 저녁에 뭐 미팅 실내 투자자 모임하고 미팅을 하는데 여전히 그 TQQQ 3배짜리 들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우리 고객 찾아오신 고객도 2주 전에 딱 하나 내가 팔라고 한 게 TQQQ 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나중에 나스닥이 그죠 다시 올라오더라도 이 100 하다가 10% 빠지잖아요. 10%. 왜 TQQQ를 하면 안 되냐면 100 하다가 지수가 10% 빠졌어. 그러면 TQQQ가 30% 빠지잖아. 그러면 TQQQ는 NAB가 100에서 70대잖아요. 70. 그리고 지수가 다시 10% 올랐어. 그러면 100에서 90 같은 지수가 99로 해서 1%밖에 손해 안 나잖아. 그러면 TQQQ는 100에서 70 같잖아. 70에서 30, 10% 올랐으니까 3배니까 30% 오르잖아. 3배 올라봐야 70에서 30% 20일 더하면 91이라고. 그러면 지수는 결국은 10% 빠지고 10% 올라서 마이너스 1% 빠졌는데 TQQQ는 마이너스 9%야. 9%. 3배니까 마이너스 3% 돼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계속 녹는 거예요.
떨어질 때 높은 가격에서 3배로 떨어지고 올라올 때는 베이스가 낮으니까 적게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해를 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TQQQ에 너무 많이들 이렇게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전체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투자한 리스트 보더라도 TQQQ가 뭐 거의 뭐 3등 안에 들어가는 식으로 그 부분은 조금 계속 내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 함부로 3배짜리 이런 거는 정말 장이 올라갈 때 추세 속에서 하루 이틀 딱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거지. 정말 트레이딩에 자신 있고 투기적 매매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TQQQ를 마치 ETF를 꾸준히 모아가세요 하니까 3배짜리 이런 걸 갖다가 모아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여튼 내용이 좋았습니다. 왕 차장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중국 주장으로. 네. 최강목 그는 좀 예. 딥한 내용이니까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가 매수 자금 유입하면서 기술주 반등으로 상한지수 0.23% 중 반등하고요. 업종별로는 방진, 유틸리티, 금융 등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농업, 서비스업, IT 등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그냥 매수했고요. 그냥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 핵심 종목 쪽으로 보시면 그 지난주 금요일은 그냥 에너지 쪽으로 좀 가장 강세를 보였고요. 밑에 유틸리티도 2%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번에 설명한 거고요. 그 52주 신고 종목적으로 보시면 낭딩 은난 정도 나오고요. 이거는 부동산 담보대출 회복 그리고 부실대출 비율 하락 등 허저에 힘입어 52주 신고시를 기록했습니다. 밑에는 주간 실적 변동이고요. 시장에서 그 대형주 쪽으로는 전주 대비는 EPS 조정하지 않고요. 여전히 그냥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소형주 쪽으로는 또 마이너스 1.4% 좀 빠졌고요. 섹터적으로 보시면 그 김공업 쪽으로 2.6% 좀 올랐고 밑에는 그 정렬 설비는 0.3% 정도가 좀 반등했습니다. 특히는 석탄 쪽으로 0.9% 좀 계속 모멘텀 받아서 EPS 상향 조정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린 1분, 2분은 그냥 CS300 그리고 상하이 50 지수가 포커 레이쇼이고요. 이거는 전일 대비는 좀 계속 확대하고 있고 약간 그 1.31까지가 올랐고요. 그 CS300 지수 포커 레이쇼는 1.79%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슈적으로 보시면 그 상하이 코로나 상황은 계속 그거 반복되고 있고요. 그 원래는 시장 예상대로는 4월 28일부터는 상하이 락다운 해제될 것으로 그래 예상되고 있고 다만 최근 3일간의 확진자 재차 그 확산되고 있어요. 그냥 21일 기준으로 2만 명 정도까지 좀 올랐습니다. 어제는 좀 살짝 빠졌고 여전히 19,000명 정도가 유지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아마 락다운 재차 강화에 대한 불안감은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서 그 베이징 지역은 좀 신규 20명 정도가 확진자 발생하고요. 전면적으로 그거 락다운 방역 정치 실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베이징은 중국에서 정치 중심이니까 그 방역 정책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 좀 봐고요. 두 번째 이슈는 그 시중은행들이 최근에 그 CD 금리는 계속 인하하고 있어요. 언론 보도에 따라서 금요일 많은 시중은행은 CD 금리는 인하했습니다. 초선은행은 3.35%에서 2.9%, 민생은행은 3.5%, 3.4%까지 인하했고요. 그 요즘에 시장과 유동성은 좀 많아서 아마 향후 더 많은 시중은행들이 그 CD 금리를 초과 인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최근에 중국에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슈이고요. 중국 외환화 큰 폭으로 잘화되고 있고요. 지난주 한 주간의 외환화 환율은 2.28% 잘했습니다. 지금 그거 외환화 가치는 거의 작년 1월달 같은 수준까지 잘되었고요. 잘하는 주요 원인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경기 둔화, 바로 그 락다운 이슈 때문에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통화 정책 긴축. 그래서 이 두 요인 때문에 외환화 절하되고 있습니다. 과도적으로 절하되면 아마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고요. 그 밑에 그림 4번을 보시면 중국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스프레드 있고요. 약간 그냥 최하단까지가 하락했습니다. 지금 그거 거의 매서스 구간이고요. 이거는 과거는 히스토리컬로 좀 보면 거의 금융위기 때까지 수준까지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중국 전에 그 주말에서 주말에 그 부동산 시장 구축 관련 그 내부 회의가 좀 개최했다고 그런 게 소식도 있고요. 그 중국에서 여대 6개
국가은행 그리고 12개 신혼은행 5개 자산관리공사랑 같이 12개 부동산 업체 대상으로 구조 그리고 인수합병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했어요. 주요 내용은 여러 가지 중이고요. 지금 받은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는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요구 52b보다 100bp 정도. 두 번째는 지방정부채 매입. 세 번째는 민영 기업 그리고 개인 사업자 대출 정책 완화. 사 번째는 그냥 부동산 부실대출 인출 부실대출 자산 인출 이런 거 등이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 좀 봐야 하고요. 밑에는 주간 원자재 선물 가격으로 보시면은 그냥 특별한 변동 없고요. 그냥 철공사 철간적으로는 좀 판단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안화 환율이 네. 6.3 갔다가 6.5 넘어갔어요. 위로 갑자기 네. 확 튀었네. 이거는 최근에 그거 안화 좀 상황은 좀 비슷했고요. 일본은 또 완화적으로 그거 통화정책도 완화적으로 하고 있어서 또 빠르게 전락되고 있고 중국은 이제도 또 빠르게 전락되고 있고요. 약간 이렇게 되면 그거 미국 달러 좀 강세장으로 갈 가능성 좀 높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달러는 거의 100 이상 넘어갔어요. 최근에 외국인도 중국 시장에서 네. 주식 채권을 다 동시매도 좀 했었더라고 최근에.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매수하는데요. 그리고 중국, 미국 10년 국채 금리 네. 스프레드가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간 거 보니까 네, 중국 10년물이 원래는 10년 만기 국채가 3% 넘어섰었잖아. 맞아요. 그럼 네. 지금은 이제 2.8이야. 예, 2.8. 아, 네. 그래서 지금 그거 추가적으로 중국은 또 금리 인하해야 하는 시점이니까 국제 금리 더 빠져야 되고요 지금 상황. 그래서 이거는 어느 좀 많은지 틀린지 그거 좀 계속 지켜봐야 돼요. 이 부분. 그렇네. 네. 이거 매너스 금리 가는 데는 거의 2007년, 2008년 그때 밖에 없어요. 그렇네. 2007년, 8년, 9년 초 한참 시장 안 좋을 때.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